예, 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박지원의 능양 시집서라는 수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연암 박지원의 조카인 능양입니다. 이 능양. 능양 호정. 그 박종선 씨가 남긴 시집이 바로 능양 시집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달관자와 속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대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달관한 사람, 즉 달관자죠. 달관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통달한 식견이나 관찰을 얘기합니다. 이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거죠. 개방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괴이한 것이 없다. 괴이하다는 것은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 없다. 하지만 속인이라고 해요. 속인이라는 것은 이제 학문이나 풍류를 모르는 속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사람으로서 달관자와 속인이 서로 대비되고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대조적인 예, 시점을 지금 제시했습니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죠? 속인들의 이 통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고 해서 사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직접 경험만 한 것이 아니다 이 얘기죠. 한 가지를 들으면 열 가지를 눈앞에 그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 가지를 보면 또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했을 뿐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자성 관련 한자성어는 문일지십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지극히 그 총명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사물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달관한 사람의 어떤 인식과 태도가 이 부분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어 있는 일시적인 거다. 임시적인 거다 이거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비본질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괴기한 것들의 특성은 일시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뭐 유유자적 평안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물의 응수함이 사물에 대응하고 응대하는 것이 무궁무진하다. 그러니까 사물에 대해서 해결할 대응 방법이 굉장히 그러니까 무한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끝도 없고 다음도 없다. 그만큼 사고가 열려 있다. 개방적인 특성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반면 자 대조죠. 본 것이 적은 자 속인입니다. 속인. 그래서 속인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 검다라고 비웃습니다. 하얀 색깔의 그 해오라기, 그 까만 색깔의 까마귀를 이제 검다라고 비웃는 거죠. 오리를 또 기준으로 학의 다리가 길다고 위태롭다라고 여기는 거죠. 자, 이 말의 의미 중요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현상적인 것에 집중하고 또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그러한 시각을 지금 비판하는 말이고요. 획일화적인 생각, 고정관념을 지닌 그러한 태도를 꼬집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또 우리가 어디에서 이제 인용이 된 거냐면, 자 까마귀 검다고 백로야 웃지 마라. 거치 검은들 속조차 검을 쏘냐. 뭐 이러한 시조가 이제 관련돼서 제가 적어 놔봤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색깔, 그쵸? 색깔을 갖다가 공격을 한 겁니다. 인신 공격, 그쵸? 그러면서 겉과 속의 본질을 지금 구별하지 않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흑백의 대립을 통해서 지금 비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양만 보고 본질을 보지 않는 뭐 그런 걸로 유사해서 시를 한번 적어봤고요. 요 말의 그 출처는 이제 단서각보라고 있습니다. 이제 학의 다리를 잘라 오리 다리에 붙인다라는 말인데요. 또 장자의 말에도 나옵니다. 긴 것이라도 나머지가 있으면 안 되고 짧더라도 부족하게 여기서는 안 된다. 이런 까닭에 오리 다리는 비록 짧아도 그것을 늘려주면 근심이 되고 학의 다리가 비록 길어도 자르면 슬퍼진다. 그러니까 요 말의 의미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이 부분과 같이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게 다가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그 사물 자체, 객관적 대상이잖아요. 사실 본래 괴이할 것이 없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그대로의 객관적인 대상인데 사람들은 어때요? 저 혼자 화를 내고 주관적인 태도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맞지 않으면 어때요? 만물을 모조리 싹 다 모함하려 된다고요. 남을 어려움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태도가 취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정관념과 일방향적 태도를 경계하려고 필자는 이 말을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용에서는요.
고정관념에 빠진 속인들을 지금 비판합니다. 자, 저 까마귀를 봐라. 응?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이 없지만 갑자기 옅은 황금빛이 번질 수도 있고 다시 연한 녹색을 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해가 비치면 자색이 튀어 올라올 수도 있고 눈에 어른거리다 비치색으로 또 바뀐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까마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까마귀의 검은색에 감춰진 여러 다양한 색들이 있다는 것을 제시한 거고요. 이 말의 의미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물의 이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그러한 속인들의 태도, 이러한 태도를 비판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한자성어 중에 우물안 개구리 아시죠, 여러분? 좌정, 관천, 정저지화를 연결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다. 그렇죠. 달관한 사람의 인식과 태도가 지금 드러난 거고요. 유연한 사고, 또 진취적이면서 보는 사람 마음에 따라 사물의 모양이라든가 본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자 함입니다. 자, 그 새에게는 본래 일정한 색이 없어요. 까마귀에는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요. 보지 않고서도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심지어 보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이미 정해놓고 사물을 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인들의 인식과 태도를 지금 제시한 거고요. 속인들의 어떤 경직된 사고, 또 보수적이면서 획일적인 태도, 이런 거를 갖다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우리 점입가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색깔을 정했는데 단지 눈으로만 정한 게 아니라 보지도 않고 먼저 마음속으로 정했다. 점입가경이라는 한자가 떠올라서 적어봤습니다. 자, 인간의 오만함을 지금 나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다시 심지어 그죠?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는구나. 그죠? 설상가상. 그죠? 이 한자 성어가 또 연결되네요. 까마귀가 과연 검긴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과 붉은색이 까마귀의 검은색 중에 들어있는 빛이 줄 누가 또 알겠냐. 그죠?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비단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색깔, 검은색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까마귀에 대한 무지보다도 빛에 대한 색깔에 대한 그 무지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가 있어요. 오칠도 검죠. 검기 때문에 능이 거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검기 때문에 거울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그 생각을 필자는 한 겁니다. 자, 이런 까닭에 색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체, 물체가 있는 것이고 또 맵시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모양과 태를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자, 중리학 이유를 보실까요? 자, 세상에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은 많으니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속인들에 대한 지금 비판이 지금 나온 거고요. 연암 노인이 필자 박지원입니다. 연암 박지원이죠. 연상각에서 쓰노라. 연상각은 함양 현감으로 있었던 재직 시절에 지은 정자 이름이 연상각입니다. 거기에서 글을 쓰게 된 동기와 목적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자, 핵심 정리하시면 이제 고전 수필이고요. 주제는 이 고정관념에 갇힌 사고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비판적, 교훈적, 사색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자, 그럼 편상 특징에 가시면은 이제 첫 번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꼬집고 있고요.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력이 잘 드러난 글입니다. 또 사물을 인식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또 비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죠. 이념이나 학습된 사고에 빠지면 사물의 참모습을 보지 못한다. 또 이러한 편견을 버리고 상대의 생각을 보고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내 생각을 깨트려야 된다. 그래야만 올바른 사물의 모양이 보인다.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얘기죠. 또 사물에는 본래 정해진 모양이나 본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 아시죠, 여러분? 그 경험론 베이컨. 이 베이컨이 인간의 사물에 억압당하는 우상 제시하는 거 아시죠? 그 네 가지 우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글이요. 그래서 인간이 학습으로 고착된 믿음에 의해서 개인의 주관이나 사유가 상실되는 문제를 우상으로 표현한 이 베이컨의 이러한 세계와 연결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답 피하기 연습인데요.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해라. 외적 중고에 따라 감상하는 건데 고정관념 이거 비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린 사고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보기에서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OX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폐쇄적 사고를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일이라는 거죠. 까마귀를 푸른 까마귀나 붉은 까마귀로 부르는 것이 모두 옳다고 여기는 것이 참모습을 파악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이건 뭡니까? 검다라는 한계를 지적한 것이고요. 한 가지 색만 고집하는 획일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마귀에 일정한 색이 없다라는 인식은 눈으로만 정한 대상의 외향보다는 마음속으로 정한 본의적 속성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건 틀렸죠. 왜냐? 다양한 현상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눈과 마음으로 섣불리 이를 정해버리는 이러한 태도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과 폐쇄적 사고를 비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라낼 수 있어야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이제 틀리기 쉬우니까 그래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필자의 태도를 적절치 않은 거 그랬죠. 다양성을 인정하자. 또 견문이 적은 사람을 비판한다. 맞죠? 만인의 평등에 이건 만민 평등 사상은 아닙니다. 조카 정선혜 씨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선비가 적은 세태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거 전체적인 내용 중에 들어있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라고 이제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참고해서 A의 논지를 정리해라. 보기에 이제 중요한 논지들이 나오죠. 이러한 인상주의 미술가가 나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영국의 베이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정리하시고요. 네 번째, 이 논리적 오류. 그렇죠?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놓고 충분한데 다시 까마귀를 이상하게 가둔다. 제한된 정보나 대표성이 결여된 사례를 근거로 대상을 일반화한 그러한 것을 오류로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또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도 내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하고 이제 추리를 해봐라 그럴 때 이럴 때는 진정한 본질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성을 가져라. 뭐 이러한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편견에 기반한 의견은 항상 최대의 폭력으로 지탱됩니다. 유명한 사람의 명언인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 글과 함께 연계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연암 박지원 선생의 능양시집서의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